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주국일입니다. 이 중국의 명목상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라고 그러죠. 이겁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름만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중국 정치의 주요 현안이라든지 이 정책 향방을 논하는 사실상의 최고 의사결정은 매년 8월 중국 현직 지도자하고 당 원로들이 비밀리에 모이는 허베이성의 휴양지가 있죠. 베이다이어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쩌민이라든지 후진타오를 비롯한 중국의 전 현직 수뇌부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가 참가하는 여름 비밀 회동, 이걸 이제 베이다이어 회의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 마오쩌둥 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중국 최고의 관행이다. 그리고 전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베이다이어 회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건 시진핑 주석의 권력 구도, 그리고 중국 내 세력 재편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일단 지난 8월 초부터 이 베이다이어 회의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화권 매체인 노웨이 등이 이 바닷가 휴양지인 허베이성 베이다이어의 보안이 대폭 강화됐다고 보도한 것을 볼 때 그렇게 이제 추정된다는 겁니다. 시 주석도 지난달 30일 베이징에서 열린 이 공산당 정치국 회의 그리고 집단 학습에 참석한 이후에 최근까지 공개석상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시 주석을 제외한 공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들의 동정보도도 동시에 사라졌는데 이건 이들이 이 베이다이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다만 이 순춘란 국무위원 부총리만 코로나 팬데믹과 홍수 문제로 베이징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 베이다이어 회의의 기간은 한 2주일 정도 진행되는데요. 이때 이제 최고 지도자는 정치 선배들의 조언도 듣고 또 쓴소리도 함께 듣습니다. 보통 그렇게 진행해 온 겁니다. 이 회의는 모든 일정이 비밀에 붙여집니다. 그런데 올해의 베이다이어 회의가 마무리되었다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10일 신화통신의 시 주석 동정 보도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최고 지도부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이 8월 초에 베이다이어 회의가 열린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등의 이 동정 보도가 나온다는 것은 베이징으로 복귀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 베이다이어 회의가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이 베이다이어 회의는 평소 회보다 기간도 더 짧아 보이고 베이다이어 회의 이후에 흘러나오는 소식들은 앞으로 이 중국 관행이 상당히 바뀔 수 있다. 이걸 보여줘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무슨 논의들이 있었을까요? 이 베이다이어 회의는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고 회의 내용도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서구 세계에서는 미스터리 비밀 회의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내용들을 추정해 볼 뿐입니다. 올해는 내년에 이제 10월이죠. 10월에 열리게 될 20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 20차 당대회라 그러는데 이걸 앞두고 시진핑 주석의 3년인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중국 매체인 노웨이는 시진핑의 임기 연장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 고위층 인사 계획이 다뤄질 수 있어서 이번 회의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오는 10월에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 이걸 이제 19기 5중 전회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 새로운 지도부 체제 여기와 관련된 당 제도 개편이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협의도 진행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차기 정치국의 상무위원 또 그 밖의 주요 인사도 논의되었을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홍콩 언론과 일본의 니케이는 지난 7월 27일 천민월 충칭시 당서기, 후추나 부총리, 리창 상하이 당서기, 리시 광둥성 당서기 등이 차기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베이다이어에서는 이런 인사 문제 외에도 미중 패권 대결과 코로나19 사태 대응 그리고 경제 정상화 같은 문제도 다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홍콩 매체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사실상 중국 최고 의사결정 자리인 베이다이어 회의를 시진핑 주석이 무력화시켰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격화시켰다.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의사결정을 베이다이어 회의 같은 밀실 통치가 아니라 철저한 규칙에 의한 통치 개념으로 전환시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이 시진핑 주석 집권 후에 중국 공산당의 수천 개의 규칙과 규정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서 이 공산당의 의사결정 과정을 개편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 13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관영 인민일보의 보도를 인용해 가지고 시 주석이 집권한 2012년 제18차 당대회 이후에 공산당에 도입된 대규모 규칙 그리고 규정 수를 공개하면서 규칙이 기반한 통치를 강조를 했습니다. 인민일보는 3,615개의 규칙 규정 중에서 약 70%가 시 주석의 감독하에 도입됐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시 주석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공산당이 앞으로 100년을 위한 통치를 이어가기 위해서 굳건한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밝힌 그런 말을 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인민일보는 공산당이 세계에서 독특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확립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시 주석이 당의 장기 집권을 준비하기 위해서 형식을 갖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고 이 당원들을 위한 행동 수칙의 성문화를 끈질기게 밀어붙이는 방침, 이 방침이 시 주석을 전임자들하고 차별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 인용해갖고 보도를 한 겁니다. 이런 흐름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이 베이다이어 회의가 막 끝난 시점으로 보이는 지난 10일 이 관영 신화통신은 뜬금없이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 명의로 이 법치정부 건설 시행 강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의 당정은 5년 단위 강요를 통해서 새로 제정한다든지 아니면 정비할 주요 법규 분야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반독점과 국민 또 국가 안보 등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에서 특이한 점 뭐냐면 각급 당위원회하고 정부에다가 시 주석의 사상을 철저히 연구하고 이해하라 이렇게 주문했다는 겁니다. 이건 이미 시진핑 주석의 3년임에 대해서 베이다이어 회의에서도 논란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대비하기 위해서 2025년에 끝나는 국가계획에 시진핑 사상을 연구하라고 요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미 굳건한 시진핑 1인 체제가 굳어진 상황에서 구태여 당 원로들의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 베이다이어 회의를 시진핑 주석이 달거할 리도 없고 그래서 기간도 줄인 것이며 또 이 베이다이어 회의의 성격도 국사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원로들과의 교류 장소 정도로 격화시켰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정치 전통의 대변화를 뜻하는 겁니다.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런 흐름과 관련해 가지고 공산당 내부 관계자들은 시 주석은 집권 후에 지난 10년간 베이다이어 밀실 회의로부터 서서히 멀어져 갔고 대신 규칙에 기반한 통치를 밀어붙여 왔다라고 말한다. 그렇게 전하면서 이러한 접근은 베이다이어 회의 같은 소규모 회의에서 주요 결정을 해오던 관례의 입지를 좁게 만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 과학원대학의 쉔마오숑 교수도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동지와 함께 싸워온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은 서로를 잘 아는 동지와의 비공식 회의가 훨씬 입맛에 맞고 효과적이라고 보지만 현재 지도부는 그런 역사가 없다 그러면서 당이 앞으로 100년을 통치하고자 한다면 의사결정 과정이 형식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이 베이다이어 회의의 격하를 당연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셰마우슨 교수는 그런 당의 체계 구축 움직임은 시 주석의 유산이 될 것이고 그를 전임자인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과 차별화시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하고는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홍콩의 왕좌이 성시대 교수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산당의 규칙과 중국 국가법의 이 양립은 또 다른 문제라 그러면서 공산당이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 조직이고 모든 분야에서 나라를 이끌고 있지만 그럼에도 중국 정치 조직의 내 한 부분이지 공산당이 국가 자체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의 내부 규칙은 국가법이 아니고 그것은 오직 당원인만 구속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과 국가의 일체화를 꾀하는 시진핑 주석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이 싱가포르 국립대 리카뉴 공공정책학부의 알프레드 우 교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 주석이 규칙의 제정을 밀어붙이면서 당과 국가의 결속이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전한 겁니다. 우 교수는 이어서 중국 공산당은 더 이상 당과 국가를 분리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심지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에서 중국과 공산당을 분리해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의 전반적인 통제를 매우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베이다이어 회의에 대한 시진핑의 격하는 한마디로 그만큼 시진핑 주석의 권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도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체제가 굳건하게 강화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당 원로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지만 이제 그런 말들을 잔소리 정도로 치부하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미 공산당과 국가는 일원화가 되었고 공산당과 시진핑의 일원화 역시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서 구태여 당 원로들의 조언을 들을 필요도 없다 하는 것이 이 시진핑 주석의 뜻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미 시진핑 마이웨이 체제로 굳어졌고 이걸 흔들자는 아무도 없는 중국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그런 시진핑의 길에 방해가 되는 자들은 누구든지 가차없이 인적 청산을 해버릴 것이기 때문에 감히 도전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시진핑의 마이웨이가 고스란히 시진핑 리스크로 투영된다는 점입니다. 세계적 투자자이자 오픈소사이어티 회장인 조지 소로스가 지난 13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를 하나 했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시진핑 독재가 중국을 위협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근데 이 글에서 소로스는 시진핑은 개방된 사회의 가장 위험한 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독재가 중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로스는 시 주석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 지난 지도자들이 세운 후계 체제를 부정하고 있다. 이 점을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소로스는 또 시 주석은 장기 집권을 위해서 독재자로 변모를 했고 관영 매체들은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그에게 충성 맹세를 하는 장면을 보도하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결국 공산당을 예스맨으로 만들어서 견제와 균형의 여지는 사라졌고 그들은 현실이 어떻게 변하는지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당 국가 중국의 미래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소로스는 이어서 중국이 핀테크, 플랫폼, 사교육 업계 등에 휘두른 규제 철퇴 역시 시진핑 자신에게 비판적인 재계 엘리트들을 억누르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 조지 소로스가 중국의 시진핑 리스크를 대놓고 저격을 한 겁니다. 중국의 시진핑 리스크를 더욱 확대시키는 것은 소위 무결점 강박증 때문입니다. 중국은 일단 분리하면 숨기고 보죠. 그러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전랑 외교, 그러니까 늑대 전사 외교죠. 중국은 이 홍콩과 신장 유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라든지 남중국해 영유권 같은 이 현안에서도 내정에 간섭하면 보복한다. 그러면서 윽박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이러한 전랑 외교는 끊이지 않고 있죠. 최근에는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중단하라고 요구를 했죠. 자신들은 1만여 명의 중로 군사훈련을 하면서도 우리더러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정 간섭을 한 겁니다. 이런 중국의 태도는 중국은 결점이 없어야 한다, 또 중국은 결점이 없다, 이런 강박증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중국 자신이 하는 일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남들이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참지를 못합니다. 이런 경향은 공산당 집단 지도체제에서 시주석 1인 지배체제로 바뀐 이후에 더 심해졌습니다. 시진핑 독재체제가 굳어진 이후부터 중국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그것을 곧 시진핑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시주석 체제에 흠집이 날 만한 문제는 아예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시진핑 리스크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 내부에서는 비판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판적인 여론을 완전히 누른 상태에서 중국의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 과도한 자신감으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오만으로 번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거대하게 부풀어 오른 풍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거대한 풍선이 바로 시진핑 리스크입니다. 그 시진핑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사소한 문제, 예를 들면 바늘 하나로 풍선이 터져버리는 그런 사건, 그러니까 중국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 전직 고위 당국자는 최근 공개된 시진핑 교체론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중국 공산당 다수가 시 주석 없는 중국을 선호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에서 곧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전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하면 반드시 부러진다는 격언이 지금 중국에게 딱 적용되는 말인 것 같이 보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